근데 김병기 의원은 왜 감찰에서 제외했을까요? 뭐 원내대표라서 봐주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를 되게 아낀다고 알려져서 좀 봐주는 건지 예. 이 문제를 키우기 싫어하는 이 문제를 키우기 싫어하는 어떤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공천원금 파장으로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김병기 사태를 빨리 털고 가고 싶은데 이게 결국은 공천원금 파장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특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고 김병기 의원은 뺐어요 또. 근데 이 윤리감찰단은 장경태 성추행도 아직까지 감찰을 못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윤리감찰단 간지가 언제인데? 그러니까 윤리감찰단만 들어가면 모든 게 잠잠해지는. 예. 마치 모든 치부를 덮을 수 있는 가발 같은 윤리감찰단인데. 저도 이런 거 있으면 제 잘못 이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좀 덮어주면 좋겠습니다. 장경태 성추행도 아직까지 못 밝혔는데 이 강선우 1억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예. 네. 지금 근데 만약에 김경시 의원이요 자신의 공천을 위해서 더 윗선의 공천원금을 제공했거나 혹은 또 강선우 의원이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중앙당이 인지를 했었다. 그렇다면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공천거래 의혹이 당 전체로 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당으로요. 그럼요. 전체로 번져야죠. 왜냐하면 예. 강선우만 1억을 받았겠어요? 그럼 민주당의 다른 지역에서는 시의원들한테 1억, 구의원한테 5천만 원, 구청장한테 한 3억 받은 거 아니냐. 국민의힘이 만약 이런 일에 연루됐으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들 전수조사하자 했을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전수조사 한번 받아야죠. 그래서 이게 김병기, 강선우 특검이 아니라 예.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특검이요? 그렇죠. 네. 일단 서울경찰청에서요 이 1억 수수 의혹을 사건 배당을 했어요. 뇌물 등 혐의 고발이 오니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청이 직접 지금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안을 경찰도 좀 중대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으로 읽히긴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 윗선 눈치 보는 경찰이 강선우 외에 제대로 뭘 팔 수 있을까? 네. 그리고 김경도 돈 준 걸 부인할 거고. 예. 지금 그러고 있죠. 강선우도 돈 받고 돌려줬다고 할 텐데. 예. 일단 서로 둘이 말이 안 맞아요. 근데 둘 다 돈이 안 오가야 살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잡아떼고 물증을 없애려 할 겁니다. 이걸 제대로 수사하려면 저는 경찰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검찰이 이제 뭐 없어지는데. 근데 특검해야죠, 특검. 특검을요? 네. 민주당이 특검. 민주당 특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통일교 특검처럼 우리가 여론으로 밀어붙여서 같이 여론으로 패키지로 넣어야죠. 민주당 수석 대변인 박수현 의원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억 녹취에 대해서 멘붕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박수현 대변인이 예. 이거는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이다 이래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지들 당에서 벌어졌는데 뭘 또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이야. 이거는 웃기고 앉아 있어 진짜. 네. 아니 먼저 친명인 김영진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김경시 의원이 돈을 주고 공천 받으려 생각했던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 김병기고 강선우고 뭐 이거는 윤리 감찰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구속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다면 전재수와 강선우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그 구속영장부터 청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증거 인멸하라고 시간 벌어주고 늑장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조선일보 사설도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이 강선우뿐인가? 민주당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과거 민주당은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만큼은 국민의힘보다 낫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드러난 불법과 비도덕은 대개 민주당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계속해서 분열과 내부 집안 싸움으로 어려웠고요. 예. 민주당은 부정부패 뭐 부동산 LH나 대장동 같은 걸로 어려웠잖아요. 이춘석도 뭐 주식.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진보가 부패로 망한다는 게 새로운 공식이 된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예.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수 진영에서 뭐 떠들썩한 조직적 부정부패 소식은 안 들린 지 꽤 됐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저는 통일교 문제도 전재수 장관이 더 크고. 예. 저는 강선우 개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 이게 좀 민주당 진영 전체에 대한 공천 헌금이나 부정부패 이슈로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왜 감찰에서 제외했을까요? 뭐 원내대표로서 봐주는 건지 예.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기를 되게 아낀다고 알려져서 좀 봐주는 건지 예. 이 문제를 키우기 싫어하는 이 문제를 키우기 싫어하는 어떤 민주당의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 그 매일신문 최훈민 기자가 네. 분석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친명계의 두 사람인 이 김병기와 강선우가 왜 이렇게 다른 상황들을 맞이했을까라는 거를 굉장히 분석을 잘 해놨으니까. 뭐라고 분석했나요? 결국은 이 내부의 갈등 양상이 있다는 거죠. 명청 갈등의 연속선상에 있고, 그리고 김병기와 강선우에 대해서 이 친명계 내부에서 강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감찰단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청래 대표 체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고, 김병기 의원은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강선우를 좀 두둔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 김병기는 예, 어떻게 보면 정청래 견제 역할을 계속했었죠. 그랬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알려져 있고, 예, 강선우나 장경태는 예, 정청래와 더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친명계지만 정청래 대표하고도 친청이죠. 예, 왜냐하면 강선우가 여가부 장관 잘릴 때 정청래가 엄청 열심히 쉴드 쳤거든요. 그랬었죠. 그걸로 사실은 그 당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의 좀 호응을 얻었습니다. 예. 그러니 자기와 가까운 사람, 자기가 가깝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좀 이중적인 태도들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청에서 그런데 김병기 비위 의혹 사건을 잇따라 직접 이제 수사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게 원래 일선서에 배당이 됐던 사건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서울청으로 이제 다 이송이 된다고 하는데,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 있잖아요. 그 아들 그거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송된다고 합니다. 서초경찰서에서 이제 서울청으로 오고, 그리고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던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받은 뭐 숙박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청탁금지법 위반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도 서울청으로 이송이 된다 그러고, 쿠팡 인사 개입 의혹을 이거는 원래 서울청에서 수사를 했었으니까 아마 통합해서 다 서울청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강선우 건도 김병기 건도.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지금 또 원내대표 선거 전에 첫 출사표가 나왔는데, 여기도 명청 갈등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판이 커졌죠. 네.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청 친명이 붙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당내 권력 추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내대표까지 끼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청래랑 사이 좋은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또 엄청 분수령이 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명계 후보들이 원내대표나 뭐 최고위원회 대거 당선되면 예. 정청래는 그 순간 허수아비 대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친청계가 선전하면 예. 이재명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가 더 부각되겠다라고 언론이 해석을 하겠죠. 예.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 내 어떤 권력 다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첫 출사표를 누가 던졌냐? 진성준 의원입니다. 네. 이 사람 뭐 했던 분이냐? 이재명 체제에서 여러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하고 좀 다른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견을 냈던 사람이에요. 진성준 의원은 친청이나 친명이나 이런 계로 분류되긴 좀 힘들고 친문계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굉장히 좌파적인 경제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뭐 금투세 이런 거를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 진성준이 원내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경제 정책이 굉장히 좌클릭할 것이다. 그렇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이재명 대통령하고의, 이재명 정부하고의 관계를 충돌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 대통령 입장에 서서 주장한 바도 있다. 딱 어떻게 보면은 진성준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재명 정권으로서도 좀 껄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모습들. 이 민주당 내의 당내의 이 권력 갈등은
국민의힘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 치열해요. 그리고 지방선거 이후에 더 불거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지금 원내대표 거의 깜빵 보내게 생길 정도로 당내 갈등이 불거진 거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터트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뭐 김병기가 본인이 직접 녹음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뭐 이거 제3자가 뭐 저기 제보를 했다고 하긴 하지만 MBC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당내 갈등이 아마 지방선거 전후로 세게 불거지게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또 하나의 이 악재가 바로 통일교 문제인데 네. 정청래 대표가 이게 등판이 돼버렸습니다. 뭐냐? 통일교 포럼에서 축사를 했는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정치를 하는 이유도 분단의 장벽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없을까? 통일에 좀 기여할 수 없을까?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로운 통일을 하자라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저게 2021년 6월 23일에 마포구 발전을 위한 지도자 효정 포럼에 참석했는데 이 효정 포럼 마포구 지부 출범 행사였대요. 물론 지역구니까 갔겠지만 이게 결국 통일교 행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이게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지금 이 친여 성향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을 거부하면 네. 아 정청래도 캥겨서 그렇구나. 아, 정청래도 연루돼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이 협상에서 손을 떼야 돼요. 오. 본인이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통일교 특검 발족되면 뭐 혹시 저 축사에 무슨 대가나 관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정청래도 손을 떼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네. 장동욱 대표는 뭐 안 나오잖아요. 통일교 관련해서. 예. 민주당 쪽에서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았을 텐데 없잖아요. 왜냐? 장동욱 대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예. 통일교 행사 갔을 리가 없거든요. 저도 만약 제가 통일교 행사 가잖아요. 예. 집에서 호적 파여요. 아버지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찬인데. 뭐 이게 뭐 정치를 위해서 그냥 의례적인 겁니다. 뭐다 해도 씨알도 안 먹혀요. 예. 기독교 집안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와 무관하니까 협상을 할 자격이 있어요. 예. 정청래 대표 나왔죠? 예. 그럼 손 떼고 다른 사람이 이거 협상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원내대표도 없는데? 그럼 원내 수석이 하든가. 네. 수석 그럴 때 쓰라고 수석 있잖아요. 그렇긴 수석. 하죠. 네. 원내대표 대신 수석이 지금 이해운 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벼르고 있긴 한데 이게 혹시 역공이 될까봐 또 빌미를 제공할까봐 또 딜레마가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전혀요?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면 다 잡아가면 됩니다. 그냥 그래요? 다 구속시키면 됩니다. 그냥. 예? 저는 다 구속시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통일교랑 엮인 게 없으니까. 다 구속시키죠. 아니 뭐. 이해운 청문회. 이해운 청문회. 예. 통일교 특검이 뭐 우리 쪽도 엮일까봐 뭐 하는데 예. 이해운이요? 이게 무슨 역풍이 있죠? 오히려 좌파 커뮤니티가 막 분열하던데요. 딴지일보 뒤집혔던데요. 거기는 친문 성향이 강하니까. 이재명한테 배신당했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보수는 똘똘 뭉쳤어요. 예. 이참에 된 거 한동훈도 데려가고 조경태도 데려가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쓰고 조경태 해수부 장관 써라 제발. 예. 보수는 똘똘 뭉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진짜. 보수는 분열 안 해요. 잘 됐다. 이럴 줄 알았다. 이러니까 배신자를 다 걸러내야 된다라는 게 보수 진영의 주된 정서예요. 박수현 대변인이 이런 깜짝 인사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중도 보수의 길을 이제 더 아우르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 이 당무위원회에 대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발탁할 수도 있겠네. 뭐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민주당에서도 극혐하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예. 법무부 장관을 쓰든 보건부 장관을 쓰든 좀 데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보건부는 왜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그 탈모 비급여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요? 네. 예. 보건복지부도 난 추천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줄 알았네. 난 또. 아무튼 좀 다 데리고 가주십시오. 그럼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 욕 안 하겠습니다. 네. 공약하신 거예요? 네, 다 데리고 가주면. 네. 누구? 조경태, 한동훈. 네. 두 분 더 데려가시면.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이재명 대통령 욕 비판 안 하겠다. 네, 잘한 인사다라고 제가 진짜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네.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약속합니다. 근데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이 데려간 보수 성향이라고 꼽혔던 인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뭔가요? 뉴데일리는 이렇게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 표현이 아닙니다. 철새.
영입 5인방 모두 정당 갈아타기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운 방정만 5번 바꿨다 그러고요. 김성식 4번 바꿨다 그러고요. 권오울, 허은하, 김용남 다 탈당한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뭐 그러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사람이 잘해준다 하면 눈 시뻘개져서 그냥 돌격하는 거죠. 대체로 바른미래당하고 개혁신당 출신들을 그러니까 별로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보수 분열에 뭐 큰 영향도 없고 이혜원이 장관 된다고 강남에서 뭐 이 민주당을 지지합니까? 그 일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 장성철 택도 없는 평론가였던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좌파들이랑만 노는 거죠. 보수에서 안 끼워주고 그런 헛소리를 하니까. 이혜원 보고 강남 3구 주민 누가 서초 주민 누가 이혜원을 데리고 갔으니 우리가 이제 민주당을 찍어볼까라고 합니까? 무슨 꿈꾸는 것도 아니고. 저 오랜만에 사실 뭐 이분은 언급을 할 뭐 그렇게 이슈가 되나라는 생각을 좀 잠시 했는데 이게 좀 재밌는 기사라서 하나 찾아봤어요. 네. 아빠는 쿠팡을 탈퇴해서 탈팡을 했는데 딸은 또 쿠팡에 입점이 돼 있답니다. 누구냐? 조국 대표라는데 조국 대표가 쿠팡 때리기에 앞장섰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 저는 탈팡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정신 차려라. I am warning you. 이렇게 했었거든요. 미국인 봄킴, 김범석의 영문 이름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경고까지 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딸인 조민 씨가 파는 것으로 알려지는 브랜드가 화장품 브랜드가 쿠팡에 입점해서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뉴데일리가 기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네. 조민 씨도 우리도 쿠팡에 납품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뭐 다 큰 딸의 생계까지 정치적으로 저는 뭐 결부시키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러네 맞아 웃기긴 그러네요. 하지만 이해해줘야 내로남불이고 되겠네. 웃기긴 하지만 예 제가 정치적으로 여러분 아무나 다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뭐 좀 웃기긴 하죠. 예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사실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네, 뭐, 입장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웃기다. 그냥 한번 예. 웃고 넘어가면 되지. 막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룰 그렇죠. 그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 제가 이렇게, 아무리 뭐 이게 이렇게 너그럽네. 공격수라고 해도 예. 아무거나 막 다 조지진 않아요. 아. 뭐 따로 생계를 유지할 텐데. 그렇죠. 뭐 그냥 그러네요. 그런 거보다 하는 거죠. 네. 조국 대표님 그냥 예, 한번 예. 좀 웃긴 일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수신 제가가 좀 안 되는 건 맞다. 예. 맞잖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근데 뭐 그 정도다. 딸한테까지 탈팡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뭐 그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뭐, 사업가고. 뭐 그러니까요. 네. 아버지는 정치인이고 이게 길이 다르니까. 네. 예, 맞아요.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겠네 이건. 그거는 뭐. 예, 이거 이해해 주자고요. 예, 조민님을 이해해 주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봐주시고 계신데요. 좋아요는 필수예요. 좋아요를 콕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몇 개만 100개만 더 하면 좋아요 2,000개 되겠네요. 그래요? 100개만 더 하면 2,000개 된대요. 네. 여러분께서 실시간에서 2,000개를 만들어 주시는 또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 구독을 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솔 PD가 얘기를 하는데 40개 남았답니다. 40개 남았대요. 2,000 달성했답니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역시 엄튜브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품위가 있으십니다. 네. 역시 누구처럼 저기 뭐 뒤에서 이렇게 가족 명의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엄튜브 그 시청자 저는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굳이 들어와서 예. 저한테 악플 다는 우리 외로운 할머니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아니, 저한테도 왜? 막 욕을 하시던데 저는 뭐 저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아이디로 악플을 다는 거니까. 예, 맞아요. 뭐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 고소는 당할 수 있을지언정 저는 예. 여러분을 리스펙트합니다. 예, 여러분이 맞아요.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보다 나아요. 예. 익명의 뒤에 숨어서 여론 조작을 안 하니까. 그렇죠. 저는 예. 여러분을 리스펙트합니다. 아. 저는 저한테 악플 단다고 막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리스펙트할 거 리스펙트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은 당당하게 악플을 다는 거니까 예. 한동훈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예. 네.